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정형외과 근골격종양클리닉에 근무하는 김준혁입니다. 오늘 저는 육종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육종 또는 육종암 하면 상당히 생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인터넷 포털이나 유튜브에 육종이나 육종암을 검색하면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먼저 검색되고는 했는데요. 농작물 육종이나 교배 육종 같은 종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드라마에서 육종으로 투병 중인 주인공을 다룬다거나 또는 여러 유명인들이 육종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사실들을 대중에게 알리면서 육종암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암을 얘기할 때 암은 크게 암종과 육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암종이라는 것은 상피 조직에서 기원한 암을 의미하는데 영어로는 칼시노마라고 하고,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호발암들, 폐암이라든지 유방암, 전립선암, 위암, 간암, 대장암, 갑상선암 등등이 이 암종에 속하게 됩니다. 육종은 그리스어로 살코마라고 하는데요. 살크는 살을 의미하고 오마는 종양을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에 생기는 종양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 육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암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뒤에 암을 붙여서 육종암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 또는 육종암은 우리 몸의 근골격계에서 발생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근골격계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되는데요. 크게 말해서 뼈와 뼈를 둘러싸고 있는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결합 조직은 근육이나 인대, 힘줄, 지방, 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결합 조직을 다른 말로 연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에 생긴 악성종양, 육종인, 크게 뼈에 생기는 악성종양인 악성골종양과 연부조직에서 생긴 악성종양인 연부조직 육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악성골종양과 연부조직 육종은 또 상당히 많은 종류의 세부 아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근골격계 조직이 단 하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암세포가 기원한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그 기원을 우리가 현미경적인 관찰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 종양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골종양에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고 가장 흔한 골육종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골세포에서 기원하고 있는 연골육종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연부조직 육종은 악성골종양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세부 아형들을 가지고 있는데 약 60여 가지의 종류나 됩니다. 그 중에서 흔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육종, 섬유육종, 활막육종, 혈관육종 등등의 많은 종류의 아형들이 존재합니다. 육종암과 같이 희귀한 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항상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내가 육종암에 걸린 건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발암들은 대부분 그 원인으로서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들이 많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담배를 오래 피웠는데 이번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담배를 그렇게 오래 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죠. 또 술을 장기간 굉장히 오래 드신 분들이나 워낙에 간염을 가지고 계시거나 간경화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간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 물론 암 진단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육종암과 같은 희귀암들은 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세부 아형들이 있다 보니
정확한 발병 원인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암이 발병하는 원인, 그 인과관계를 살피는 연구는 역학 연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많은 수의 환자 수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연구 끝에 이제 그런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워낙에 드물게 발생하는 데다 세부적으로 많은 종류들이 있다 보니 그런 발병 원인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외래로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제가 뭘 잘못 먹어서 육종암이 생긴 건가요? 제가 뭘 잘못해서 생긴 건가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한테 육종암이 생기는 유전자를 물려받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육종암의 원인으로 밝혀져 있는 몇 가지 발병 원인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인데요. 모든 암은 유전자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심각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 그 돌연변이로 인해서 세포가 죽지 않고 영원히 분열하게 되는 그런 세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얘기할 때 일반인들이 혼동하는 것이 유전하면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는 의미에서의 유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전자는 대개 이제 생식세포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식세포 유전을 통해서 유전이 되는 암은 매우 드물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암은 태어나고 나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축적되고 이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체세포 유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로 인해서 육종암이 생기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암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님의 가지고 있던 암 유전자가 자식에게 유전이 돼서 물려받아서 그런 유전자를 전해줌으로써 자식에게도 암이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는데 매우 심각하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드문 종류의 암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육종암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전성은 밝혀진 게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사선입니다.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많이 피폭이 되는 분들이나 치료적인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에서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2차성으로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육종암도 그런 방사선과 연관돼서 흔히 생기는 암이 되겠습니다. 특히 치료적인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평균적으로 약 10년 정도 경과하고 나서 방사선으로 유발된 육종암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통계적으로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환자 1000명 중에 약 2명에서 3명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흔한 그런 위험 요인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 결핍과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흔한 바이러스 감염으로는 인간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육종이 카포시 육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육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환자에서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정상인에게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해 환경에 오래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벤젠이라든지 클로로포름과 제초제와 같은 그런 화학물질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연부조직 육종이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 중에서 고엽제에 노출됐던 분들에게서 연부조직 육종이 보다 높은 빈도로 발생된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육종암과 외상과의 관련성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래에 오셔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 부위를 다친 적이 있는데 어딘가 부딪힌 적이 있는데 여기에 혹이 생겼어요. 그때 부딪혀서 혹이 생긴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까지 의학적으로는 외상과의 관련성은 밝혀진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딘가에 부딪힌 기억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뭔가 혹이 생겼을 거야. 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 몸에 뭔가 혹이 만져졌을 때 닥쳐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자연적인 방어 기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딘가 부딪히고 다쳐서 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찢어지거나 해서 피가 고인다거나 하면 멍이 들고 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멍이나 혹들은 몇 주나 몇 달이 지나면 당연히 나아지고 소실되어야 정상이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육종에서의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딘가 부딪히고 다친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위에 혹이 만져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좋아지고 나아지고 소실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